안녕하세요. 꿈 많은 자영업자 닭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을 하시려는 예비 창업주 사장님들 대상으로 왜 장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신 내용 같은 거,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선 아주 부정적인 면부터 해가지고 좀 그걸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장사를 왜 하려고 할까요? 장사를 왜 시작하려 할까요? 장사는 대부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자는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왜?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급여나 수익이 일정하게 뻔하기 때문에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회사 생활 너무 힘든 것도 있고, 또 어떤 스트레스,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또 마지못해서 뭐 회사가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뭐 정년퇴직, 아니면은 그런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상황이라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사가 어떻게 보면 재밌어 보여서 편하게, 아주 프리하게, 뭐 시간도 여유 있는 것 같고, 품위 있어 보여서, 아니면 품위 있어 보이려고 뭐 사장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뭐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또 하나는 또 뭐 있을까요? 뭐 어떤 삶의 어떤 전환점? 너무 그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떤 지루함을 느꼈다거나, 어떤 삶의 전환점이 좀 필요해서 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서 누가 권유를 해서 장사를 누가 권유를 한다거나, 그죠? 장사를 하시는 선배들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 뭐 지인들이 권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할 게 없으니까 에이 장사나 하면은 뭐 밥이나 먹고 살겠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장사를 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목적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 목적의식이나 의식 같은 게 없이 그냥 뚜렷한 어떤 목표나 방향이 없이 장사를 시작한다면은 집중팔고는 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포화 상태이고, 그 내용은 뭐 뉴스나 이런 데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망하고 어렵다는 얘기는 들으실 거예요. 또 경기를 탄다고 하잖아요. 저도 2006년도부터 장사를 시작했지만은 경기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언론이라든가 사장님들 사이에서, 자영업자 사이에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했던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장사가 안 된다, 그렇게 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솔직히 장사 잘 된다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해요, 괜찮아요, 밥은 먹고 살아요. 진짜 잘 되시는 분들은, 솔직하신 분들은 괜찮죠, 뭐 모두 뭐 이번에 뭐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했어요, 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장사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장사를 시작한다는 분이 꽤 많거든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서. 뭐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200, 250, 300, 뭐 400 그렇게 벌잖아요. 근데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 같아서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쪽으로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건 제가 아까쯤에 낮에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2020년도 최저시급이 8,59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8시간을 일을 한다. 직장 다닐 때 8시간 일을 하고, 요즘엔 또 5일 근무제니까, 한 달에 한 24일을 근무한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165만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영업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시급 8,590원에 하루 12시간을 일한다 생각하시고, 그 12시간 대부분 일합니다. 12시간 적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12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영업하신 사장님들은요. 그리고 근무일수도 한 달에 2번 정도를 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요. 28일을 근무한다고 생각했을 때, 2,288만 6천 원 정도가 나오네요. 근데 288만 6천 원하고 164만 9천 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다만 똑같은 시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더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50% 정도 일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계산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급여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 급여가 너무 작다. 근데 그 근무 시간 실제 본인이 그 일하고 있는 근무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최저시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세금 제하기 전이겠죠. 전체적으로 받는 임금에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사대보험 같은 거 다 그런 거 다 포함시켜 가지고 계산해야지 그 계산 나올 겁니다. 보너스도 나오고 어떤 인센티브도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빚을 가지고 장사를 대부분 시작하시거든요. 부채를 가지고서. 근데 빚을 또 갚아 나가잖아요. 그죠? 그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해선 또 원래 자기 기본적으로 있는 수익보다 쓰는 돈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난 한 달 생활비가 한 월급쟁이 할 때는 200 정도 필요했는데 그 200이 지금 장사하면서는 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 나가고선 더 다른 또 생활을 또 해야 되거든요. 다른 부대 비용 같은 것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채를 갚아 나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자만 내는 분도 있고 원금도 상환하는 분도 있게 하지만은 더 많은 수익이 또 필요해요. 또 한 가지 또 여기서 한 가지 말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족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월급쟁이 하고 월급 받아가면서 셀러리맨 하면서 이게 주 5일근무제 하면서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선 어떤 여가를 즐기고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워라밸 이런 것 있잖아요. 회사의 어떤 근무 환경, 자기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하루에 거의 12시간 정도는 자기 시간을 장사하는데 영업장에서 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시급 계산에도 안 들어갔지만은 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발 수당이라든가 야근 수당에 지금 안 들어간 상태예요. 대부분 장사들이 늦게 열고 늦게 닫습니다. 남들 출근하는 것처럼 일찍 열었다가 퇴근할 때처럼 일찍 닫는 장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당가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공장을 대신 그쪽을 상대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긴 해도 대부분 보면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집, 피자집, 족발집, 야식집 같은 것도 더 늦죠. 그런 심야수당, 야근수당, 주휴수당 이런 거 전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 그냥 단순한 시급 계산으로만 했을 때도 한 290만 원 정도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90만 원 버는 게 쉬울까요? 290만 원 벌려면요. 곱하기 3월 정도 하면은 그 정도 매출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30% 정도, 33% 수익 마진이 생긴다고 봤을 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한 300만 원 정도는 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아가지고 33%, 30% 정도 수익을 내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1인 차원 같은 게 할 경우에는 배달 매장을 한다거나 아니 배달 매장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안 하기 때문에 알바를 쓰거나 인력을 또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가 또 나갑니다. 배달 대행을 쓰든 아니 홀서빙을 쓰든 그걸 이제 나 혼자서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똑같잖아요. 손두개 발두개 똑같잖아요. 이걸로 못하는 그 이상의 업무량이 생기면은 사람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것도 인건비도 나가요. 그 본인 인건비뿐이 아니고 내가 쓰는 사람의 인건비 이상을 벌기 위해서는 또 그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사람을 또 채용해 써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내가 혼자서 팔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30만 원을 판다. 그럼 2만 원짜리 닭을 팔 경우에는 15마리를 팔아야 되고, 그죠? 중식 같은 거를 짜장면 짬뽕을 해가지고 15,000원어치를 판다. 그러면 20개를 팔아야 되는 거고, 피자 2만 원짜리 판다. 그러면 10개, 10개 반, 그렇게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팔아가지고 내가 받아가는 게 똑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많이 벌어가지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못 합니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영업식 중에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절대 그 값어치가 8,590원? 그 최저시급만큼만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같이 결혼한 사람, 애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그럼 또 값어치가 또 틀려지거든요. 총각이나 혼자 사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밖으로 나와 있음으로써 어떤 아빠에 대한 가치를 또 애들한테 또 그만큼 못 해주는 또 손실도 금전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아이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남편으로서 어떤 가족으로서에도 어떤 그런 그 금전적으로 진짜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게 계산이 돼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0 정도를 내가 12시간 일해서 300 정도를 번다. 그런데 우리 가족과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뭐 빚도 갚아가면서 그 살기 위해서는 한 500에서 600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500에서 600 정도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장사 값어치 있는 거예요. 또 그때 보면 장사를 시작할 때, 자영업을 시작할 때 투자는 또 투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0만 원이 돼가지고 뭐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5천만 원, 1억, 1억 5천, 2억, 뭐 몇 억씩 들어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투자에 대한 투자 가치는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거죠. 그거를. 장사가 아닌 그 일반 회사 다니면은 내가 투자하는 건 없잖아요. 내 어떤 노동력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어떤 시설,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거고. 근데 장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도 자기가 해야 되고, 뭐 인력 채용하는 거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뭐 보험, 아니면 어떤 뭐 세무 관계도 그렇고, 뭐 가게에 무슨 문제가 생겨 공사 같은 거, 뭐 무슨 개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모두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전문화돼 있죠. 그 한 파트만 하면 되니까 제조를 하든 뭐 사무직을 하시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값어치는 충분하게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려고 뛰어 들어오죠. 왜요? 그런 계산 다 될 것 같거든, 자기는요.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저거보다 더 맛있게 할 것 같고, 저거보다 더 멋지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타이슨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링 위에서 처음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서 링 위에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자영업 시장이라는 게 다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꿈을 크게 가지고선 들어와서 시작하시는데 그 말로 끝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되게 좀 안타깝고 불쌍하고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망합니다. 그러니까 10중 8구라고 하는데 10중 8구라 그러면 감이 안 올 것 같고요. 한 95% 정도는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먹는 장사 기준 봤을 때는요. 90% 정도 망하고 한 5% 정도가 그나마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생활할 정도의 수익을 내요. 실제 돈 버는 데는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진짜 100개 중에서 3개, 5개가 살아남아서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2년, 3년 버티다가 없어지고 또 없어집니다. 그렇게 없어져 버리면서 또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장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점이 많거든요. 일단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단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속박하게 되거든요. 구속되거든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혼자 외롭죠. 뭐 부부하는 경우, 저희 같이 부부하는 경우이지만 혼자 하시는 분 같은 경우 모든 고민을 또 혼자 해야 되죠. 그리고 진짜 허망해요. 좀 퇴근할 때 되면. 그래서 술을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술을 좋아하고 술 하는 게 하루에 마무리를 소주 한 잔에 딱 털어내는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겨내고 털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재미라도 있으면 되는데 돈을 버는 재미도 없는 분이 많고 돈을 벌어도 그 자기 시간을 또 그만큼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남들 잘 때 못 자고 남들 진짜 쉴 때 못 쉬어가면서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십만이라도 몇만 원을 더 팔기 위해서 자기 더 장사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한번 쉬게 되면은 손님이 이제 뺏기게 될까봐 걱정돼가지고 못 쉬는 것도 있고 돈 욕심에 못 쉬는 것도 있고 그렇게 좀 계속 가게 안에 구속돼요. 그 환경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구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좀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충분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쪽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건지 빚을 많이 가져가지고 또 장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은 또 나중에 또 상세하게 하겠지만은 장사는 일단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 마음을 좀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시면은 마음을 좀 비우시고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뭐 스트레스 따로 푸시고 하는 게 낫고 돈을 더 벌고 싶으시면은 일단 그 투잡을 하시든가 요즘 뭐 쿠팡 이츠라든가 아니면 뭐 딴 데 가서 설거지를 하시더라도 그런 일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으시든가 어떤 수익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첫 번째 영상은 장사는 하지 말아라. 웬만한 살아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특히나 준비된 장사는 하지 말아라 라는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처음 영상인데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짓고요. 내일은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선 이제 장사에 얽혀 있는 그런 이제 자영업에 얽혀 있는 얘기에 대해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